그림 속 세계사 릴리스 32 파리 만국 박람회가 열리고 살롱 문화가 꽃피다. 프랑스에서는 세 번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1789년 프랑스 혁명, 1830년 7월 혁명, 1848년 2월 혁명이다. 1814년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 실패로 엘바 섬으로 떠나자 루이 16세 동생인 루이 18세가 망명해서 돌아와 왕위를 계승했다. 루이 18세는 프랑스 혁명 이전에 체제로 돌아가기를 바랬다. 교회는 다시 세금을 면제받았고 귀족들은 예전처럼 고위 관직을 차지했다.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해 오자 루이 18세는 벨기에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매사 무능했던 루이 18세는 1824년 사망하고 동생 샤를 10세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루이 18세처럼 망명자였던 샤를 10세는 자신이 부르봉 왕조의 왕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랭스 성당에서 즉위식을 거행했다. 교회와 귀족의 이익만 생각했던 샤를 10세에게 불만을 가진 파리 상인들과 학생 노동자가 1830년 7월 혁명을 일으켰다. 낭만주의 화가 외젠 델라크루아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라는 제목으로 7월 혁명을 묘사한 그림을 그렸다. 죽어있는 사람 뒤에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삼색기를 들고 있는 여성이 보인다. 백년 전쟁의 잔다르크를 연상시키는 여성이다. 총을 든 신사는 델라크루아 자신이다. 변변한 무기 하나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혁명에 뛰어든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7월 혁명으로 샤를 10세는 쫓겨나고 앙리 5세에 이어 루이 필리프 1세가 왕위에 올랐다. 시민의 왕 루이 필리프 1세는 루이 13세 처남인 오를레앙 공작 가문으로 아버지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처형당했다. 오랜 망명 생활로 인해 현실주의자가 된 그는 평화주의자였지만 루이 18세와 샤를 10세처럼 무능한 왕이었다. 1840년 12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영국의 협조를 받아 세인트 헬렌의 섬에 있던 나폴레옹 유해를 옮겨오기도 했다. 당시 프랑스는 산업혁명 시기였고 폭발적으로 증가한 노동자는 빈곤해져 갔다. 1845에서 46년에는 흉작으로 살기가 더 어려워졌고 사회는 불안해졌다. 1848년 2월 22일 시민들은 무능한 정부에 반대하는 혁명을 일으켰다. 이것이 2월 혁명이다. 루이 필립 1세는 왕위를 손자에게 주겠다고 선언한 뒤 퇴위했다. 하지만 의회는 왕정을 폐지하고 제2공화정을 선택했다. 다시 공화국이 된 프랑스는 보통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할 것을 결정하고 새 후보가 나왔다. 시인이었다가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알퐁스 드 리마르틴, 2월 혁명 시위 진압 때 활약한 장군 루이 외젠 카베냐크, 그리고 나폴레옹의 계승자임을 내세운 루이 나폴레옹이었다. 조세핀 왕후의 딸 오르탕스 드 보아르네의 아들인 샤를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나폴레옹 1세의 의붓 손자이자 조카이기도 했다. 나폴레옹 1세가 의붓딸 오르탕스와 동생 루이 보나파르트를 결혼시켰기 때문이다. 루이 나폴레옹은 아버지 루이 보나파르트가
네덜란드 왕에서 물러난 뒤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망명 생활을 했다. 그는 로마 왕 나폴레옹 2세가 사망한 후 왕위 계승자가 되었으며 보나파르트라는 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개표 결과 루이 나폴레옹은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단임이었다. 종신 집권을 원했던 루이 나폴레옹은 임기 끝날 무렵인 1851년 쿠데타를 일으켰다. 날짜가 12월 2일이었는데 이는 나폴레옹 1세에게도 의미 있는 날이었다. 1804년 같은 날 대관식을 거행했으며 1805년 같은 날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을 맞아 승리했기 때문이다. 쿠데타에 성공한 루이 나폴레옹은 국민 투표에 의해 황제 나폴레옹 3세가 되었다. 이렇게 왕정이 부활하고 제2제정이 시작되었다. 나폴레옹 3세는 비만한 체형에 콧수염을 길렀다. 턱수염도 길렀다. 특히 수염은 보나파르트 가문을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다고 한다. 1853년 나폴레옹 3세는 외제니 드 몽티조와 결혼했다. 외제니는 에스파냐 그라나다 출신의 딸이었다. 귀족 딸이었다. 나폴레옹 3세보다 18세 연하였다. 나폴레옹 3세는 크림 전쟁에 관여해 러시아 남하 정책을 막았고 이탈리아 샤르테니아 왕국과 연합하여 오스트리아에 대항했다. 또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식민지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국 다음으로 최대 식민지를 확보했다. 외교적 성과로 인해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 3세가 좋다고 보았다. 제2제정 시기를 연 나폴레옹 3세는 루브르 박물관을 세계 최대 박물관으로 확장하려는 생각을 가졌다. 1863년 신관 시공을 시작했고 1868년 완공했다. 루브르 박물관은 1871년 파리 코민 시기에 화재를 당했다가 1884년 재개장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실 나폴레옹 3세는 예술을 모르고 관심도 없었다. 반면에 외제니 황후는 예술을 좋아했다. 제2제정 시기에 프랑스 수도 파리는 수준 높은 예술과 문화를 꽃피우면서 중심지가 되었다. 발터 베냐민이 파리를 두고 19세기의 수도라고 말할 정도였다. 정기적으로 열린 미술대전인 살롱전은 19세기 무명 화가들에게 등용문이었다. 루브르 궁의 살롱 까레에서 열린 전시에서 유래했으며 루이 14세의 재상으로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콜베르가 구상하여 1667년부터 시작했다. 에드와르 마네가 주목받았다. 마네의 그림 중에는 정치적인 그림도 있다. 나폴레옹 3세는 멕시코에 유럽인 황제를 세워 가톨릭 라틴 제국을 수립하고 싶어 했다. 그는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의 동생 막시밀리안 대공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만나러 이탈리아 트리에스테로 향했다. 당시 막시밀리안 대공은 롬바르디아 베네치아 총독 자리에 있었다. 막시밀리안 대공은 멕시코 황제 제안을 수락했다. 황제가 되겠다는 과욕은 불행으로 가는 길이었다. 1864년 멕시코 황제가 된 막시밀리안 황제는 멕시코 내전을 수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3년간 꼭두각시 황제로 살다 멕시코 영웅 베니토 후아레스의 군대에 의해 1867년 35세 나이로 총살당한다. 마네는 고야의 작품 1808년 5월 3일 마드리드에서 영감을 받아 막시밀리안 황제의 죽음을 폭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마네에게 이러한 역사의식이 없었다면 우리는 막시밀리안 황제의 죽음에 대해 몰랐을 것이다. 화가는 주문자의 취향에 맞는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역사의식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을 보면 총살 집행자가 멕시코인이 아니라 프랑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인데 이 사건의 책임이 나폴레옹 3세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외교에서 자신감을 가진 나폴레옹 3세는 파리 시장에 오스만 남작을 임명하고 파리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7년간의 도심 개발 사업으로 쓰레기가 넘쳐나던 파리는 깨끗한 도시로 바뀌었다. 이때 파리 외곽으로 나가는 철도가 생겼고 화가들은 이젤을 메고 파리 외곽으로 나가 그림 그리게 되었다. 1870년 프랑스는 위기를 맞이한다.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이 별로라고 생각했다. 당시 프로이센은 비스마르크의 지도력에 힘입어 통일전쟁을 하고 있었다. 1866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에서 오스트리아가 패하자 나폴레옹 3세는 위협을 느꼈다. 1870년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에 보블 전쟁이 일어났다. 황제는 포로가 되어버렸다. 보블 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은 알자스 로렌 지방을 넘기고 배상금 50억 프랑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격분한 파리 시민들은 강화 조약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노동자 중심이 된 혁명파는 파리꼬민을 선포했다. 정부군에 저항하던 파리꼬민은 2달 만에 진압당했다. 33. 중국이 서양 열강에 침략당한 아편전쟁. 1839년 청나라 흠차 대신 임칙서가 아편 단속 임무를 맡고 광저우에 도착했다. 아편을 팔던 영국 상인들이 뇌물을 썼지만 임칙서에게 통하지 않았다. 임칙서는 항구에 있던 영국 동인도 회사 선박에서 아편 2만 상자를 바다에 버렸다. 영국 정부는 청나라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거절당하다 전쟁을 시작했다. 1840년 6월 15일 일이다. 양귀비꽃의 열매에서 추출되는 아편은 무굴 제국 시기부터 인도에서 재배됐다. 영국은 이 아편을 청나라에 팔았던 것이다. 아편 중독자가 늘자 청나라는 세 차례나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밀수입으로 들어왔다. 아편 수요가 증가하자 미국도 터키에서 아편을 수입해서 청나라에 팔기 시작했다. 1830년대 들어서자 매년 1,400만 톤의 아편이 수입되었고 당시 청나라 남성의 4분의 1이 중독되었다. 청나라에서 아편은 부유함의 상징이었다. 아편 중독의 심각성을 알게 된 청나라 황제 도광제는 1839년 임칙서를 파견한 것이다. 임칙서는 영국 동인도 회사 선박에 있던 아편을 몰수해 폐기했고 영국 무역 총감독관 찰스 엘리엇이 영국 상인에게서 넘겨받은 아편을 내놓았다는 설도 있다. 교활한 엘리엇은 청나라가 영국 정부 재산을 없앴다고 보고했다. 당시 영국 외무장관이었던 파머스턴 자작 헨리 존 템플은 청나라 관리가 한 행동을 문제 삼았다. 아편은 밀수품이 아니라 영국 재산이며 영국 재산을 파괴한 것에 대해 보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상인들은 동조했고 1840년 4월 청나라 전쟁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은 동방의 마지막 땅을 개발시킬 책임이 있다면서 중국을 다른 나라에 뺏기면 안 된다고 전쟁을 찬성하는 쪽에 힘을 실었다. 2개월 후인 1840년 6월 16일 영국은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징집한 군사 4,000명과
함선 48척을 가지고 청나라로 쳐들어왔다. 최후 통첩으로 아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청나라는 목재로 된 범선을 타고 구식 대포로 전투를 했다. 영국은 증기 엔진을 갖춘 철갑선을 타고 화력이 싼 대포로 대응했다. 전쟁이 일어나자 임칙선은 파면당하고 기선이 사태 해결을 위해 파견되었다. 기선은 돈으로 영국군의 환심을 사려 했지만 통할 리 없었다. 연전연승하던 영국은 양쯔강을 지나 샹하이를 점령하고 난칭을 공격할 준비를 했다. 청나라는 수도가 함락될 것을 두려워하여 항복했다. 1842년 8월 29일 영국과 맺은 난징 조약은 청나라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었다. 내용은 광저우 항 외에 추가로 4개 항구 개항할 것, 관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 아편 손해배상금 600만 달러와 전쟁 비용 1200만 달러를 지불할 것, 홍콩을 영국에 제공할 것 등이다. 홍콩은 아편 전쟁 이후 157년이 지난 뒤인 1997년 7월 1일 중국에 반환된다. 난징 조약으로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던 영국은 다시 핑곗거리를 찾았다.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청나라를 착취하고 싶었던 영국은 제국주의 전형이었다. 1856년 영국이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다. 해적선으로 생각되는 에로우호가 광저우 항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청나라 관원이 승선하여 중국인 선원 12명을 해적 혐의로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영국인 소유인 에로우호는 영국기를 달고 있었다. 체포 과정에서 청나라 관원이 영국기를 훼손했다는 구실로 영국은 광저우 항을 공격했다. 제2차 아편 전쟁이다. 여기에서는 프랑스도 참가했다. 프랑스 선교사가 청나라에서 살해당했다는 이유였다. 영프 연합군에 의해 광저우는 함락되었다. 청나라는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1858년 6월 텐진 조약을 맺었다. 주요 내용은 베이징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공사관을 설치할 것, 10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할 것, 외국인의 자유로운 내륙 여행을 보장하고 영프의 전쟁 비용 지불할 것 등이다. 무너지기 시작한 청나라는 외세 물결에 몸을 맡겨버리고 추락했다. 텐진 조약 이후 영프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군대를 이끌고 베이징에 왔다. 청나라는 반대했지만 영프 연합군은 청나라 말을 무시하고 점령했다. 충격을 받은 청나라는 1860년 10월 베이징 조약을 체결한다. 텐진항을 추가로 개항할 것, 주릉반도 일부를 영국에 넘겨줄 것, 중국 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것, 영프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것 등이다. 1, 2차 아편 전쟁으로 청나라에서는 태평천국의 난과 양무운동이 일어났지만 모두 실패가 됐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성장한 일본은 아편 전쟁의 결과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당시 조선은 안일하게 청나라를 통한 정보만 알고 있었다. 일본은 서양 열강에 맥없이 당하고만 있는 청나라를 바라보며 전쟁을 준비했다. 청일전쟁에 승리한다면 아시아 강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1894년에 벌어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다음에는 러시아를 노렸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1902년 1차 영일 동맹을 맺었다. 일본과 영국이 동맹 맺은 이유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시에 동아시아를 나누어 차지하려는 속셈이다. 일본은 1904년 선전포고 없이 러시아를 공격했다. 러일 전쟁의 시작이다.
1905년 7월 러일 전쟁이 계속되던 가운데 미국 대통령 특사였던 윌리엄 태프트가 후일 27대 대통령인데 일본을 방문했다. 이때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인 가스다 다로와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맺었다.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며 일본은 한반도를 통치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알려지지 않다가 1924년 미국 외교사가에 의해 공개되었다. 1905년 일본은 2차 영일동맹을 맺고 러일에서 이긴 뒤 포츠머드 조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하는데 영국, 미국, 러시아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제국 열강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침탈하는 행위가 용납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가기 시작했다. 청나라와 러시아를 물리쳤고 강대국의 동의도 받은 상황이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를 보호국으로 만들었고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고 합병시켰다. 일본은 한반도 식민지를 발판 삼아 군비를 증강하여 1931년 만주사병과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처음에는 개입하지 않았으나 1940년 결국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고 전쟁에 뛰어들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을 맞고 일본은 항복했다. 34. 제국주의가 탄생하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에 도착했다. 자기 제국의 식민지에서 열리는 군사훈련을 참관할 예정이었다. 황태자 부부는 자동차로 이동하던 중 수류탄으로 1차 암살 공격을 당하지만 무사했다.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은 다친 수행원이 있는 병원에 병문안을 갔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황태자 부부는 총에 맞았고 둘 다 사망했다. 이날은 1389년 세르비아 왕국이 오스만 제국에 멸망당한 성 비투스의 날, 비도브단으로 세르비아인들의 애국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 당시 세르비아를 비롯한 발칸 반도 국가들 사이에는 슬라브 민족의 통일을 이루자는 범슬라브주의가 일고 있었다. 그런데 황태자가 각 민족의 자치권을 준 오스트리아 합중국 제도를 주장하면서 슬라브 통일운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를 문제 삼은 세르비아 비밀단체인 흑수단이 암살을 일으킨 것이다. 암살 사건은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의 굴욕적 조건들을 제시했고 거부당하자 선전포고를 했다. 오스트리아 편에는 독일이, 세르비아 편에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가담했다. 10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1차 대전의 시작이었다. 19세기 말에 산업혁명으로 성장한 민족국가들이 제국주의 정책을 실행했다. 제국주의란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침략하여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식민지는 원료를 값싸게 공급하는 장소이자 완성된 상품을 구입하는 시장이다. 이런 거래로 돈 버는 것은 강대국뿐이다. 강대국은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로 식민정책을 합리화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당연하고 우수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에게 혜택을 전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가까운 아프리카 대륙에서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다. 뒤늦게 통일을 이룬 독일과 미국, 러시아도 경쟁에 나섰다. 영프독은 1884년 베를린 회의를 통해 합의를 하고 독일은 이때 카메룬, 탄자니아, 나미비아를 얻었다. 아프리카 대륙 식민지 정책에서 영국은 3C 정책, 인도 캘커타, 이집트 카이로,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을 연결한 삼각형 지역을 식민지화하려는 정책을 시도했고, 독일은 3B 정책, 독일의 베를린, 발칸반도의 비잔티움, 중동의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정책을 폈고, 프랑스는 횡단 정책,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 방향으로 식민지화하는 정책을 썼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리베리아와 이티오피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식민지됐다. 1908년 러시아는 남하 정책 일환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합의해 다르단넬스 해협 항해권을 얻으려 했다. 이때 오스트리아가 세운 조건은 자신들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병합을 승인하라는 거였다. 러시아는 영국의 반대로 결국 다르단넬스 해협 항해권을 얻지 못했다. 한편 1912년 발칸 전쟁에서 승리한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방해로 세력을 넓힐 수 없었다. 이에 오스트리아를 슬라브 민족 통일의 방해꾼이라 생각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지원을 받았다. 세르비아는 러시아 지지를 받았다. 독일,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한 범게르만주의와 러시아, 세르비아를 중심으로 한 범슬라브주의가 충돌했다. 발칸 반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던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한 것이다. 암살범은 흑수단 소속의 19세 세르비아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였다. 그는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형되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4년 후인 1918년 체코 감옥에서 결핵으로 병사했다. 암살 사건 후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굴욕적 조건을 제시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쟁을 시작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통첩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이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편에는 독일이 있었다. 반대편에는 독일과 경쟁 관계였던 영국과 프랑스가 있었고 여기에 러시아도 있었다. 이탈리아는 처음에 독일과 동맹이었지만 연합군 편이 되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영일 동맹을 맺고 독일에 선전포고했다. 이때 영국군과 이탈리아군과 연합해 독일령 칭타오를 점령했다. 이로써 1,00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1차 대전이 시작된 것이다. 동맹국은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왕국이었고 이에 대항하는 연합국은 대영 제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세르비아, 벨기에였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비스마르크를 사임시키고 나서 식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1차 대전이 일어나자 전 유럽을 지배하고 싶은 야욕을 드러냈다. 1914년 8월 프랑스와 러시아에 선전포고한 빌헬름 2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도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유럽인들은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 참전이라 여겼고 전쟁은 성탄절 전에는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당시 유럽 청년들은 전쟁을 도피처로 생각했다. 산업혁명으로 성장한 독일은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자 전쟁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1905년 러일 전쟁의 패배를 교훈 삼아
군대 현대화를 이룬 독일은 참호 구축과 기관총의 위력을 활용했다. 기관총은 분당 600발을 발사했다. 독일군 총사령관 알프레드 폰 슐리펜 작전을 고안했다. 중립국 벨기에를 차지하고 나서 6주 내로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1914년 8월 벨기에를 침략한 독일은 격렬히 저항하는 벨기에 군에게 고전했다. 벨기에 루뱅을 점령한 독일군은 어느 날 밤 독일군에게 가해진 총격이 벨기에 민간인의 짓이라 믿었다. 그 보복으로 민간인 380명을 처형하고 루뱅 중세도서관을 불태웠다. 1차 대전은 동부전선보다는 서부전선 싸움이 치열했다. 독일은 병력 대부분을 서부전선에 투입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동프로이센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독일은 2개 사단을 동부전선으로 이동시켰다. 1914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폴란드에서 일어난 타넨베르크 전투에서 러시아군 7만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고 10만 명이 포로가 되었다. 독일군의 승리였지만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2개 사단이 빠진 서부전선에서 독일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6주 내로 파리를 점령한다는 계획은 실패가 되었다. 타넨베르크 전투에서 활약한 독일 사령관 파울 폰 힌덴부르크와 참모장 에리 루덴드로프는 국민 영웅이 되었다. 1914년 9월 마른 전투에서 독일군의 공격에 맞선 프랑스의 전략은 무조건 공격이었다. 하지만 프랑스군은 기관총에 당했다. 마른 전투의 양측의 사상자는 50만 명이다. 벨기에의 중세 도시 예페르의 경우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독일군이 이곳을 통과하면 칼레나 됴게르크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 예페르에서는 5차례나 전투가 있었다. 1914년 10월 독일과 영국이 맞선 1차 예페르 전투에서는 훈련받지 않은 학도병으로 구성된 영국군이 10만 명 죽었다. 예페르 전투부터 참호전이 시작되었고 발트해에서 스위스 국경까지 이어진 참호는 1차 대전 동안 유지되었다. 독일군 참호는 견고한 데 비해 연합군 참호는 허술했다. 장시간 참호 속에 있는 병사들은 고통받아야 했다. 1914년이 끝나갈 무렵 독일군 74만 7천 명, 프랑스군 85만 4천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고 영국 식민지에서 파견한 병사들은 거의 전멸했다. 영국군은 1914년까지 100만 명이 입대했고 지원자가 바닥나자 1916년부터는 18세에서 41세 남성을 징집했다.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 1915년 5월 7일 뉴욕을 떠나 영국으로 오던 루시타니아호가 격침된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전쟁 무기가 실려 있었다. 배에 타고 있던 1957명 중 1198명이 죽는데 그 중에는 미국인 승객 128명이 있었다. 1915년이 끝나갈 무렵 서부전선에서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연합군 수는 200만 명을 넘었고 독일군도 90만 명에 이른다. 1916년 프랑스 국경선에서 벌어진 솜 전투에서는 하루에 6만 명이 죽는 등 비극적 결과가 속출했다. 그 결과 영국군 48만 명, 프랑스군 25만 명, 독일군 53만 명이 사망했다. 1916년부터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계속된 베르탱 전투에서는 프랑스군 30만 명, 독일군 33만 명이 죽었다.
이 시기 독일 정부는 스위스의 망명 중인 레닌에게서 독일을 통과할 수 있는 비자를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독일은 필요하다면 러시아까지 호위해 주겠다고 했는데 독일의 속셈은 러시아가 물러나면 동부전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니 이때 병력을 서부전선에 집중시키려는 것이었다. 독일의 비밀첩보 작전으로 스위스를 떠나 독일을 지나 스톡홀름에 도착한 레닌 일행은 적국 독일로부터 500만 마르크를 받았다. 1917년 러시아 페트로그라드에 도착한 레닌은 4월 태제 연설을 통해 두 번째 단계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볼시비크가 주도한 10월 혁명이 성공한 이후 러시아는 1918년 독일과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러시아는 독일의 핀란드를 비롯한 발트 3국, 폴란드, 우크라이나를 양도하고 전쟁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참전을 결정한 후 1년 만에 많은 병사를 모았고 장비를 갖춘 미군을 서부전선에 투입했다. 1918년 9월 연합군이 독일 영토로 침입하는 것을 염려한 루덴도르프 참모장은 항복선언서 작성에 들어갔다. 그는 군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빌헬름 2세에게 퇴위를 권유했다. 1918년 11월 3일 킬 군항에서 해군 폭동이 일어났고 폭동은 베를린까지 파급되어 11월 혁명으로 이어졌다. 11월 9일 베를린 2세는 퇴위를 선언하고 네덜란드로 떠났다. 1918년 11월 11일 파리 근교 콩피에뉴 숲의 열차 객실에서 종전 합의가 이루어진다. 합의 내용은 첫째, 독일군은 2주 안에 벨기에와 프랑스 영토에서 철수한다. 둘째, 라인란트는 연합군이 점령한다. 셋째, 독일이 점령한 식민지는 포기한다. 넷째, 함대와 잠수함을 연합국에 넘긴다. 대표단의 일원이었던 마티아스 에르츠베르거는 2년 뒤 극우 장교에게 암살당했다. 1919년 1월 황제가 퇴위한 독일에서는 총선이 열렸고 프리드리히 예베르트가 중심인 중도 좌파 연합이 이겼다. 그해 2월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이 된 에베르트는 바이마르 헌법에 서명했다. 1919년 1월 파리에 모인 연합국 대표들은 독일에 부과할 배상금 문제를 협의했고 배상금이 지불되지 않을 때는 독일 영토를 재점령하기로 했다. 연합국 대표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 영국의 조지 수상, 프랑스의 클레망소 장관이었다. 6개월 동안 새로운 유럽 질서를 만들고 아프리카와 중동, 발칸반도의 소유권에 대해 논의했다. 폴란드와 발트 3국이 독립을 보장받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해체되었다. 이탈리아는 영토 획득에 대한 불만으로 파시즘을 지지하게 되었고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1919년 6월 최종 평화협정인 베르사유 조약이 베르사유궁 거울의 방에서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에는 배상금이 부과되었는데 2차 대전에 불씨가 된다. 윌슨 미국 대통령은 1차 대전 같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연맹 창설에 앞장섰지만 정작 미국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 불참한다. 건강이 나빠진 윌슨은 재선을 포기했고 1924년 사망한다. 1차 대전은 대규모 전쟁으로서 연합국에서는 프랑스에서 860만 참전에 130만이 죽었고 영국에서는 880만 참전에 90만 명이 죽었고 러시아에서는 1200만 참전에 170만 명이 사망했다. 전체 총 사망자 수는 군인 938만 명,
민간인은 1918만 명이다. 지뢰, 화염방사기, 기관총, 독가스, 폭격기, 탱크 등의 무기 때문이다.